n개의 비둘기 집에 n 플러스 1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들어간다면 같은 비둘기 집에 들어가는 두 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존재한다.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건 가장 간단한 얘기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은 일반화된 비둘기 집의 원리입니다. 자연수를 주고, 이제 이게 비둘기고요. 그 다음에 집의 개수는 n개입니다. 이 n개의 집에다가 n마리의 비둘기를 나눠서 넣을 경우 갑자기 가우스 기하가 나오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거를 증명해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n마리의 비둘기가 있는데 이것을 n개의 비둘기 집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나머지가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n가지가 가능합니다. n가지가 가능해요. 자, 그럼 양변을 n으로 나눠요. n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다 이제 가우스를 매깁니다. 가우스를 매기게 되면 얘가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니까 목만 나오게 되죠. 목만 나오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 대신에 가우스 n분의 m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3마리의 비둘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거를 비둘기 4개에다가 나눠주면 4분의 13 이하의 정수가 몫이 되고요. 우린 그걸 3이라고 쓰겠죠.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마리, 남은 한 마리는 이게 비둘기예요. 이게 비둘기고 이게 집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최소 3개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분의 13 가우스 더하기 1마리가 들어간 집이 있다. 그러한 비둘기 집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일반화된 시각으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n개의 비둘기 집, n개의 비둘기 집 중에서는 가우스, 이제 표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n이었고요. 다시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가 m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가 이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n이 m의 약수 혹은 m이 n의 배수인 경우, 가령 이제 숫자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에 비둘기가 12마리가 있었고 4개의 집에다 나눈다 그러면 여기 가우스 4분의 12가 되면서 3마리가 있죠. 이런 것처럼 m이 만약에 n 이상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가우스 n분의 n 이상이 들어간 비둘기 집이 존재한다. 즉, 우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비둘기가 12마리가 있었고 집이 4개가 있었으면 3마리 이상이 들어간 집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냐면 만약에 이거 이상 들어간 집이 없다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3마리 이상 들어간 집이 없다라는 것은 2마리 이하라는 얘기인데 2마리 이하만 넣었다가는 10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m이 n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플러스 1 이상 들어간 비둘기 집이 존재해야 된다. 즉 13마리였을 때 이렇게 13마리였을 때 4개의 비둘기 집에다가 넣어버리면 최소한 4마리 이상이 들어간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나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가 존재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가 존재한다면 이거 플러스 1마리 이상 들어간 집이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가 없이 나눠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처럼 표현하면 되겠다. 많은 예제들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귀류법의 예시도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귀류법. 자, 1번의 케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m이 n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명제가 성립이 안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명제가 성립이 안 됐다. 그 얘기는 가우스 n분의 m 이상 들어간 비례비집이 없다. 그러면은 가우스 n분의 m. 그런데 어차피 지금 약배수 관계니까 가우스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각각의 비둘기 집에 있는 비둘기의 뭐라고 그럴까요? 개수라고 할까요? 비둘기의 개체수는 n분의 n보다 모두 다 작습니다. 그러면 총 비둘기의 수는 집이 n개 있고요. 그리고 각 n개의 집마다 n분의 n보다 작다고 했으니 총 비둘기의 마리수는 n보다 작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n분의 m 이상 들어간 비둘기집이 있다. 이렇게 귀류법으로 증명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귀류법으로 만약에 명제가 성립이 안 됐다고 합시다. 만약에 명제가 성립이 안 됐다고 하면 자, 각 비둘기의 집에는 이것보다 무조건 다 작다는 거죠. 이거 가우스 n분의 m 플러스 1 이상 들어간 집이 없으니까 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각 비둘기 집에 있는 비둘기수예요. 이거는 비둘기수. 비둘기수는 가우스 정수니까 각 비둘기 집에 있는 비둘기 마리수는 이거보다 작게 됩니다. 이거보다 작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등식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만약에 x가 정수가 아니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x는 그 가우스 x보다 크고요. 가우스 x 더하기 1보다 작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가우스 이걸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이용하고 싶습니다. 자, 각 비둘기 집은 이거 이해하고 그러면 비둘기의 총 마리수는 뭐 이해가 되냐면 이러한 집이 n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지금 가우스 x는 x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걸 x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x가 정수가 아니라면 이렇기 때문에 x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 총 마리수는 n보다 작게 되니까 모순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m이 n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한 비둘기 집이 존재해서 최소한 존재한다. 가우스 n분의 m 플러스 1마리 이상 들어간 비둘기 집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를 제가 설명한 거대로라면 약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제가 한 것처럼 약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약배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전 수식상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이걸 통하여 얘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유도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명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귀류법으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다. 많이 쓰이니까 이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들도 전부 다 해결을 해볼게요. 간단한 문제는 프린트했다 그냥 풀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안에 5개의 점을 말이에요. 그 뭐라고 그럴까요? 5개의 점을 비둘기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집이 4개예요. 집이 4개라면 한 놈이 남는다. 자, 이게 비둘기고요. 이게 집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려면 정삼각형을 4개의 집이 존재하는 녀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 변 길이가 2죠. 이게 4개의 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 변 길이가 1인 비둘기 집을 만든다면 결국 집은 4개가 있고 비둘기는 5마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적어도 두 점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 안에 들어가야 되죠. 두 점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 안에 놓였을 때 가장 먼 거리가, 그러면 이 한 삼각형이 놓인 두 점이 만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봐야 1이죠. 각 꼭지점에 있을 때가 가장 멀리 있는 거죠. 따라서 두 점 간의 거리가 1 이하인 두 점이 비둘기집 원리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점이 정확하게 5개가 있으니까 4개의 비둘기집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5마리의 비둘기를 4개의 비둘기집에 담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를 한 변의 길이가 1인 4개의 정사각형에 넣으면 반드시 두 점이 그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안에 놓이는 두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내부에서 그 두 점이 가장 멀리 놓이게 됐을 때의 거리, 바로 그 두 점 간의 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야 대각선 길이인 루트 1 넘지 못하겠죠. 따라서 5마리의 비둘기를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놓으면 비둘기집 원리에 의하여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안에 두 점이 놓이게 되고, 그 두 점은 아무리 멀리 있어봐야 대각선의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 대각선 위치에 놓였을 때의 거리가 루트 2이니까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개의 비둘기를 3개의 집에다 넣으면 몫은 얘고요.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 3개의 비둘기 집 중에는 가옥수 3분의 7 플러스 1 이상인 비둘기 집이 존재하죠. 이게 3이죠. 그래서 세 바구니 중에서는 3개 이상 들어간 바구니가 존재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쉬운 것들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8마리의 비둘기가 있어요. 이거를 9개의 집에다 넣게 되면 3, 9, 27이죠. 따라서 9개의 비둘기집 혹은 9명의 학생이라고 합시다. 9명의 학생 중 이 나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4개 이상 받은 학생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풀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명이 참가한 어느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악수라고 했으니까 저는 악수를 할게요. 그러면 이 n명의 사람들 중에서 악수한 횟수가 같은 두 사람이 있음을 보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 쪽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수 쪽입니다. 어려운 말로 잉여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잉여류라는 건 나머지 어떤 수들을 나눴을 때 나머지 종류를 잉여류라고 하는데, 그 잉여류가 비둘기집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자세하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수가 n명이라고 그랬죠. 자, 사람이 n명이 있었다. 자, 그러면 각 사람마다 악수를 했다고 그럴까요? 악수를 한 횟수는, 악수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번 한 학생도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랑 악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n-1명과 악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다 이렇게 씁시다. 가능하다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악수를 자기를 뺀 모두와 한 사람이, 모두 악수를 한 사람과 아무랑도 악수를 안 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4명이 있는데 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악수를 다 했대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3명인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 물어봤더니 난 악수를 한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모두와 악수를 한 사람과 모두 악수를 안 한 사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각각의 사람마다 악수를 한 횟수는 총 몇 가지 종류만 얘기해야 됩니다. 종류만 얘기합시다. 횟수는 많아봐야 n-1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와 악수를 안 한 사람과 모두 악수한 사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 비둘기 집은 n-1개죠. 비둘기는 사람이 비둘기고 비둘기 집은 n-1입니다. 따라서 이 비둘기 n명 중 악수를 하는 횟수가 같은 사람이 적어도 2명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존재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n명인데 악수를 한 횟수의 가지수, 가능한 가지수는 n-1개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그 악수를 한 종류 수가 하나, 둘, 셋, 4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한 명은 그 악수를 한 횟수가 같은 집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존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존재성입니다. 이 얘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1 이상 2n 이하의 정수 n 플러스 1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두수, 이 얘기는 약배수 간에 놓이는 두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워낙 유명한 거니까 자세히 설명할게요.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1부터 2n까지 중에서 홀수는 총 n개가 있죠. 홀수는 n개가 있다. 이 홀수를 저는 비둘기 집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둘기 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홀수의 표현법은 보통 이렇죠. 2k-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k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해서 n개의 홀수를 쭉 나열합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할까요? n가지 유형이라고, n가지 유형, 비둘기 집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유형은 1이고요. 2유형은 3, 세 번째 유형은 5,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n번째 유형은 2n-1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모든 수는 홀수 곱하기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k와 그래서 k는 우린 자연수라고 얘기할게요. k는 자연수, 그리고 p는 0 이상인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0인 애들이 이 유형을 대표하는 비둘기가 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듭제곱꼴을 전부 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0승이었다면 1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는 곱하면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봐서,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본다면 1부터 20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20까지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3, 5, 7, 9, 11 예를 드는 거니까 13, 15, 17, 19, 20까지면 10개의
유형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다 2를 곱합니다. 2, 2, 4, 4, 2, 8, 8, 2, 16. 그 다음에 짝수들을 전부 이 유형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 2, 6, 6, 2, 12. 근데 못 넘죠? 여기 2, 50, 2, 7, 14, 2, 9, 18 이렇게 되면 20개의 자연수를 10개 유형에다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이 되면 여기서 50, 여기서 n 플러스 1개의 수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같은 유형에 속하는 두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집은 n개인데 수는 n 플러스 1개를 선택하니까, 그러면 같은 유형에 드는 두 수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두 수는 약수와 배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문제에서 보면 1부터 2n 이하의 정수 n 플러스 1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 나눠지는 두 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2n까지의 수들을 정확하게 n개의 홀수로 유형을 나눈 다음 거기서 n 플러스 1개를 선택하게 되면 약배수 관계에 놓이는 두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비둘기 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거고요. 근데 프린트 뒷페이지부터는 꼭 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또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괜찮다,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더 해볼게요. 자, 51번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좀 장황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부연 설명 혹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n으로 나눴다고 할게요. 자, 그럼 나머지가 나올 텐데, 그 나머지는 0부터 n-1까지 두 가지 유형에 있게 되죠. 두 유형이 있게 됩니다. 아니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했었던 모든 수는 홀수 곱하기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홀수로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그 유형 안에 n 플러스 1개의 수를 선택하면 같은 유형 안에 드는 두 수가 있게 되고, 그 둘은 약배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게 제 문화라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하길래 저도 그냥 약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부터 2n까지의 정수 중 n 플러스 1개를 뽑을 때 서로 서인 두 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2n개의 수들을 모두 이웃하지 않도록 n개를 나열해 볼까요? n개의 수를 나열해 보면 이웃하지 않는 것 최대한 거리가 가까우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홀수들을 먼저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홀수들을 이렇게 배열하거나 아니면 짝수들을 이렇게 배열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홀수들을 배열한 다음에, 이게 지금 n개죠. n개입니다. 그럼 n 플러스 1번째의 어떤 수는 반드시 이웃하게 되죠. 결국 이 2n개의 수들 중에서 이웃하는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최소 2개의 수는 이웃한다. 짝수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홀수를 어딘가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번째 수가 어디 들어가든 누군가와 이웃하게 됩니다. 지금 말을 정리해보면 결국 2n개의 수들 중 이웃하게 되는 두 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웃하는 두 수가 반드시 존재하고, 바로 그 두 수, 이웃하는 두 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웃하는 두 수를 서로서로 하죠. 이웃한 두 수는 공통인 인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는 듯 싶고요. 그 다음에
같을 수도 있는 n개의 정수에 대해서 ak 플러스 1부터 al까지 얘가 n의 배수이고, 그런데 k와 l 간의 관계는 이렇다. 이러한 k와 l이 존재함을 보여라. 존재함을 보여라. 자, 그렇다면 저는 이 n개의 수들로 n개의 비둘기를 만듭니다. a1만 있는 거, 혹은 a1에 a2를 더한 거, 혹은 a3를 더한 거, 마지막에 n을 더한 것까지 이렇게 n개의 유형을 만들어요. 이 n개의 유형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정확히 n개의 수죠. n개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n개의 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n개의 수들 중에서는 각각의 수들을 예를 들어서 n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나머지의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가 0인 거, 하나가, 그러니까 나머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가 0이든지 아니면 모두 0이 아니든지 일 겁니다. 만약에 0인 게 존재했다면, 0인 게 존재했다 이거, 0인 게 존재했으면 끝난 거죠. 0인 게 존재했으니까 n으로 나온 나머지가 0인 게 존재했으니까 n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얘라고 쳐볼까요? 얘가 만약에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그럼 뭐 k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k가 0이 되면 되는 거였고, k가 0이 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이었으니까 여기 뭐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0이라면 끝난 거다. 근데 만약에 1번이 안 되고 2번이 된다면, 모두 0이 아닌 경우라고 합시다. 만약에 모두 0이 아니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지금 수는 n개가 있는데 n으로 나온 나머지가 1부터 n-1까지 n-1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0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두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수는 n개인데 나머지 들어가야 될 수들이 n-1개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n마리인데 집이 n-1개예요. 비둘기가 n인데, 그러면 같은 집이죠. 이게 집입니다. 같은 집 안에 들어가는 비둘기가 두 마리가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같은 집에 들어가는 비둘기가 적어도 두 마리 존재한다. 그 비둘기가 바로 얘입니다. 두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두 수를 가령 한 놈은 A1에서부터 AL 이라고 쓰고, 또 다른 녀석은 A1부터 AK라고 하면 얘네들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았다. 그러니까 둘을 빼게 되잖아요. 빼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AK 플러스 1부터 AL까지가 되고, 얘는 n의 배수가 되니까 얘가 n의 배수가 되는 K와 L이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n개의 수를 n-1개의 유형에다 넣게 됐으니까 적어도 두 수는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두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서. 그런 논리로 지금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좌표 평면 위에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격자점이라고 얘기하는데, 5개의 격자점이 주어졌을 때에는 중점이 다시 격자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왜 하필이면 5개인가? 정수에는 홀적성이 존재합니다. 정수에는 홀적성이 존재해요.
따라서 격자점은 홀수거나 홀수 짝수거나 혹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네 가지의 격자점, 즉 모든 격자점은 이러한 네 개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5개의 점이 주어지면 5개의 점이 주어지면 이 위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속하는 두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두 점을 우리 이렇게 써볼까요? x1, y1, x2, y2라고 합시다. 이렇게 써줬다면 x1과 x2, 그러니까 홀홀도 짝이고 짝짝도 짝이니까 두 좌표가 그러니까 같은 유형이니까요. 같은 유형이니까 x좌표도 그렇고 y좌표도 그렇고 합이 반드시 짝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중점도 이렇게 정수점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문제에서 지금 좌표 평면 xy 좌표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제가 내추럴 넘버라고 하면 안 되고 정수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수 AB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한 달이 30일인 어느 날에 야구팀이 하루에 한 경기 이상은 하는데 한 달 동안 다 해도 45경기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팀이 14경기를 치루어야 하는 연속된 기간, 14경기를 치루어야만 하는 연속된 기간이 존재한다. 자, 이거에 맞춰서 한번 조건은 이제 이거죠. 한 달은 30일이다. 그리고 한 달 30일 동안 45경기 이하를 한다. 그리고 하루에 한 경기 이상을 한다. 이걸 통해서 지금 연속된 날 기간 중 14경기를 하는 날이 있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3일차에서 그러니까 5일차, 3일차에서 5일차까지 딱 그 경기 수가 14경기가 된다. 뭐 이런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속된 기간이라는 건 단 이틀 이런 뜻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거예요. 뭐 3일에서 6일까지 딱 그때의 경기 수가 14경기가 되는 날이 있었다. 그러면 귀류법 비슷하게 갈 텐데요. 그런 때가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설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설정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를 AI는 첫날 있죠? 첫째 날에서 i번째 날까지 시합수, 누적된 시합수라고 가정합시다.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i는 1부터 30까지 가능하겠죠. 한 경기 이상을 치른다고 하니 이거는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30일까지 첫날부터 30일까지 한 시합수는 45경기를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요. 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14? 14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AN 플러스 14. 여기다 다 14를 더해줘 봐요. 이렇게 다 더해줍니다. 14를 더해주면 이거 59 이하가 되죠. 이게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30, 30, 60.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얘네들을 다 한번 나열했다고 칩시다. A1, A2 쭉쭉쭉, A30. 그리고 A1에 14. 그 다음에 A30 플러스 14라고 하는 정확하게 60마리의 비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수들은 59 이하입니다. 이건 60개의 수인데
이 60개의 수가 59 이하이다 보니, 그죠? 50 이하이다 보니 지금 여기 있는 애들과 여기 있는 애들 중 같은 애가 반드시 존재됩니다. 여기와 여기 애들 중 같은 녀석이 존재한다. 같은 두 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왜냐면 1부터 59까지의 자연수로 얘네들을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요. 60개인데 가령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쪽에 있는 K번째 녀석과 이쪽에 있는 N번째 녀석이랄까요? 같은 상황이 이렇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AK 빼기 AM이 14가 되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M1부터 K1까지 치러진 경기 수가 정확하게 14경기였다. 이런 얘기죠. 14경기를 치르는 그 기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기간이 존재한다. 첫날부터 그러니까 N번째 날로부터 K번째 날까지 치러진 경기 수가 정확히 14가 되는. 이걸 이렇게 본다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서 14경기를 치르는 기간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제가 14경기 그 14경기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올려서 정확하게 60개의 혹시 60마리의 비둘기를 정확하게 59개의 혹은 59 이하의 비둘기집으로 담게 되니까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 나올 수 없고 얘네들이 같은 애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집단과 여기 있는 집단 중에서 집단 중에서 같은 애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저는 유도했습니다.